자, 오래간만에 통합과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앞에서 무슨 공룡시대, 고생대, 중생대 했던 거는 이제 오래간만에 배워보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자, 오늘부터 새로운 챕터, 페이지 22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페이지 2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얘들아, 너네 자연선택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야? 이 생명과학자 중에 그렇지, 다윈 들어봤잖아. 여기 종욱 다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다윈 안 들어봤어? 다윈의 자연선택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 다윈이라는 사람이 멘델보다 좀 앞에 사람이야. 멘델보다 좀 이전 사람이야, 다윈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럴 거야. 다윈은 여기 나오나? 그러니까 멘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뭔가 이제 이번에 시험 범위가 니네 멘델 뭐 완투콩 뭐 이런 거 있잖아. 조문은 진작에 했었고 1학기 때 했잖아, 그치? 그게 멘델은 완투콩을 가지고 뭔가 약간 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다면, 다윈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뭔가 약간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약간 종교 느낌 나는. 얘들아, 뭐 종교가 과학은 아니잖아. 종교는 과학하고 좀 얘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다윈은 약간 느낌적으로, 그러나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또 경험적으로 맞다면 아예 근거가 없는 수준은 아닌 거지. 그런데 그에 반해서 멘델은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근대 생물학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사람은 멘델이었던 거고, 뭔가 최초의 뭔가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뭐 다윈이었고,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해. 그래서 여기서는 변이, 자연선택 이런 기초적인 용어가 나와. 그래서 앞부분은 새로운 단어들이 조금 나온다, 얘들아.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 23페이지 한 번만 쭉 읽어봐. 읽으면 술술술술 잘 읽힐 거야. 어렵지 않아서. 자, 대략 다 같이 설명할게. 보다시피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선 여기는 나오는 기초 용어들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 첫 번째, 변이는 뭐냐?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내는 형질의 차이. 간단히 말해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변이가 뭐냐면, 왜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키 크고 키 작고, 또 헤어스타일도 곱슬머리, 생머리 뭐 이런 거, 피부색도 까맣고 하얗고 이런 게 변이야. 그러니까 사람 같은 종은,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유전 연구할 때도 그렇지만 변이가 겁나게 많아. 완두콩은 변이가 우열관계도 상대적으로 좀 뚜렷한 편이고, 주름지거나 예를 들면 동그랗거나 막 세모나고 네모나고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사람은 완두콩으로 비유를 하면 주름진 애도 있고 동그란 애 있고 세모나고 네모나고 별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복잡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변이가 월등히 많지. 그러니까 얘가 피부 색깔을 예를 들어볼게. 하얗고 까만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처럼 좀 검은 편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흑인처럼 까마냐?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변이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뭐냐? 오랫동안 축적된, 쌓여온 돌연변이와 유성생식. 유성생식은 뭐냐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왜냐면 자, 자식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엄마의 특징을 반을 닮고 아빠의 특징을 반을 닮어. 그러니까 엄마만 닮은 것도 아니고 아빠만 닮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섞이는 과정에서 엄마를 닮는 경우도 있고 아빠를 닮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하게 섞이면 새로운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식을 낳으면 사람을 예를 들면 자식을 낳으면 엄마 아빠를 닮는 게 정석이지만 또 생각보다 또 안 닮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뜯어보면 닮았는데 유전자적으로는 닮았는데 외형적으로는 또 의외로 좀 생각보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보통이야. 그러니까 외모가 예를 들면 근데 자식을 낳는데 진짜 랜덤하게 기가 막히게 좋은 유전자만 잘 받아서 차은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확률적으로는 희박하지. 야, 차은우를 조사해보면 엄마 아빠가 잘생겼겠냐 못생겼겠냐. 잘생기고 이뻤겠지. 그러니까 차은우가 나왔겠지. 당연히 기본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랜덤의 조합도 생길 수가 있다. 그게 유성생식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정말로 지금도 돌연변이는 예측이 안 돼. 왜 저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평범한데 자식이 차은우가 나왔어. 냉정히 말하면 이것도 약간의 돌연변이지. 또는 예를 들면 차은우랑 여자 장원영이랑 둘이 결혼했어. 근데 자식이 나왔는데 어디 병신 같은 데 나왔어. 그럼 이것도 돌연변인 거야.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뭐 돌연변이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우리 생식세포 분열 배웠잖아. 거기서 약간의 랜덤성이 생기잖아. 내가 자식 낳으면 나를 어느 정도는 닮을 것이라는 건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얼굴이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모르지. 잘생기게 나올지 못생기게 나올지. 그치? 확률의 문제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야. 자, 기본적인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자연선택이 뭐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선택이 된 거야. 자, 거기 예를 들어 봐. 같은 종의 생물무리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있어. 응? 비유를 하자면 저 그림 보고 비유를 해줄게. 23페이지 그림을 보면 저기 누에벌레 같이 생긴 벌레들이 있다고 쳐. 벌레들의 색깔을 보니 녹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조금 진한 파랑도 있더라 이거야. 근데 이 녀석들의 삶의 터전이 이파리 위에서 많이 살아. 그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당연히 아무래도 녹색에 가까운 애들은 이제 얘를 잡아먹는 애가 저기 새라고 쳐보자. 새. 저 새끼 새라고 하자. 새 눈에 아무래도 녹색은 좀 눈에 덜 띄고 그림에서 보면 진한 파랑은 저기 눈에 잘 띄겠지. 그러면은 새 입장에서 보면 눈에 띄는 건 먼저 잡아먹을 거 아니냐. 그래 녹색이 더 맛있으니까 나는 파란 애보다 녹색을 먼저 먹어야지. 그런 인식을 하진 않지. 그러다 보니까 파랑이 잡혀먹어. 그럼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나 봐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녹색, 파랑 두 가지만 얘기할게. 원래는 녹색 5마리, 파랑 5마리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론적으로 새끼를 낳아도 얘가 10명 낳으면 얘도 새끼를 10명 낳는 게 타당하지. 확률적으로는. 뭐 한두 마리의 오차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 지났더니 얘는 5마리인데 얘는 한 3마리가 잡혀먹어서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5마리가 새끼 낳으면 5개를 낳는다고 치자. 그럼 확률적으로 2마리가 새끼 낳으면 2마리밖에 안 되지. 그러면 5대5로 시작한 게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10대4가 돼. 무슨 말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치? 근데 여기서 또 지나. 그럼 얘는 녹색은 10마리인데 한 1마리 정도 잡혀먹었어. 그럼 9개 됐어. 근데 얘는 4마리였는데 또 한 2마리 잡혀먹어. 그럼 2개 남았어. 그럼 현재 9대2 스코어에서 얘가 또 9마리 차이 얘는 18개가 됐어. 그럼 얘는 또 2마리 남았다가 또 번식을 하면 4개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5대5로 시작한 애가 시간이 지나면 18대4가 돼. 그럼 거기서 또 지나면 어쨌든 둘의 비율이
점점점 벌어지겠지. 이게 100년, 200년 거듭을 하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퍼런 애들은 거의 소멸되고 이론적으로 녹색 위주로 남겠지. 그래서 몇 세대를 거듭했더니 녹색만 남은 거야. 들어와. 빨리 들어가. 이제 시작했어. 녹색만 남은 거야. 세대를 거듭했더니. 응?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녹색 벌레와 파란색 벌레 중에 녹색인 애들이 살아남기 유리한 환경이었던 거야. 그치? 녹색이 특별히 잘나서 살아남은 건 아니야.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지. 이제 녹색 애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잘 살아남은 건 아니잖아. 승우야 지금 23페이지 하고 있어.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연 선택의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이거 꼭 기억해. 요거만 기억하면 돼. 처음에 과잉 생산이야. 방금 선생님은 녹색, 파란색 딱 두 가지만으로 예를 들었지만 실제 자연계에서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니. 그러면 녹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잖아. 근데 처음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이걸 과잉 생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중에 주어진 환경에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약간 운빨이지. 능력빨이 아닌 거지.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아. 그래서 이거를 적자생존이라고 부르는 거지. 적자는 뭐냐면 적자는 적절한 자, 적당한 자.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오래 살아남는 이런 과정을 자연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녹색 이파리가 많은 공간에서는 녹색벌레가 살아남기 유리하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나중에 보면 녹색만 살아남았지.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녹색이었던 애들이 잘 버텨서 녹색이 살아남은 거야. 무슨 말이냐? 원래 파란색이었던 애들이 녹색으로 변신한 게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야. 파란색 애들은 멸종했어.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면. 그치? 그러면 빨갛던 애들도 녹색으로 변신했고 파랗던 애들도 녹색으로 변신한 게 아니고 녹색인 애들이 살아남고 그럼 나머지 여기 빨간 애들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옛날에는. 여기엔 그림엔 없지만 빨간 애도 있고 까만 애도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얘들은 어느 시점에 봤더니 멸종을 한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건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자연 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을 했대. 자, 빨간색 도화지 위에 세 가지 색. 레드, 그린, 블루.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10개씩 토탈 30개야. 그런 다음에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과자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도화지 밖으로 꺼낸대. 야, 지금 베이스가 분홍색이잖아. 그럼 당연히 노랑하고 초록이 눈에 잘 띌 테고 당연히 빨간 애들은 상대적으로 마치 보호색 같은 느낌이라 덜 눈에 띄겠지. 그러면 여기서 랜덤하게 내가 랜덤하게 팍팍팍 눈에 띄는 거 그냥 별 생각 없이 끄집어낸다면 확률적으로 빨간 애를 집기보다는 노란 애나 초록색 애를 집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거를 몇십 번, 몇백 번을 반복했다고 치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원래는 1대1대1의 비율이어서 총 30개 중에 10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체 포지션에서 빨간 애가 제일 많이 남을 테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노란 애랑 녹색인 애들은 점점점 비율이 사라지겠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반대로 이번에는 베이스를 녹색으로 바꿔서 실험을 해. 그럼 이번에는 노란 애나 빨간 애가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줄어들고 녹색인 애가 확률적으로 비율이 제일 많이 살아남겠지.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녹색 베이스에서 녹색이 많이 살아남은 게 녹색 애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 환경이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운빨이야, 운빨. 특별히 누가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운빨이지, 운빨.
뭐 그런 실험을 하면은 요게 자연 선택을 모형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대충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래서 자연 선택의 예시, 지금 아까랑 계속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 자, 24페이지 한 번만 쭉 다시 읽어봐. 24페이지. 승우 너 안경 안 써서 보여? 저 렌즈 끼고. 아, 렌즈 끼고 왔어? 자, 바로 설명할게. 아까 했던 거 계속 리플레이 하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딱정벌레 집단의 자연 선택을 예시로 들어보는 거야. 산불로 인해서 어느 날 산불이 났나 봐. 숲속이 있는데. 그래서 토양이 검게 변하는 환경에서 어두운 애랑 그 다음에 뭐 밝은 애랑 있었나 봐. 근데 토양이 검다 보니 시간이 지났더니 딱정벌레가 검은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응? 그러면 얘 뭐 검은 애들이 오래 살아남았다고 애들이 특별히 똑똑했던 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빨이야, 운빨.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얘들이 유리했을 뿐이야. 자, 그래서 항생제 내성세균, 이게 여러분들 코로나나 우리 소위 말하는 독감 그 시스템이야. 얘들아, 감기를 예를 들어볼게.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기 세균은 우리가 감기 세균이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종류가, 걔네들도 변이가 있어요. 빨간 세균, 파란 세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종류가 겁나게 많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얘들끼리도 완전 똑같은 애들이 아니고 성질도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놈이, 자, 그림에서 보면 저기 녹색인 애들이 제일 많아. 보다시피, 그치? 그럼 저 녀석이 우리들의 독감을 주로 일으키던 놈들이야. 이제 겨울 되면 이 중에 이제 감기 걸리는 사람 슬슬 생기고, 또 코로나 우리 한참 걸렸을 때 저 녹색 새끼들이 주범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항생제를 개발해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저 녹색 잡으려고. 지금 저 보라색 이런 애들은 눈에 뵈지도 않아. 왜? 저 새끼들은 있는지도 몰라. 왜? 녹색이 주범이니까. 그럼 녹색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야, 드디어 녹색 잡는 항생제를 만들어낸 거야. 응? 그래서 주사 맞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 놈들이 못 버티는 거야 이제. 왜? 쥐들만 집중 공격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보다시피 녹색들은 다 죽었지, 어느 시점에 보니까. 근데 보라색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라색은 있는 줄 신경 안 썼던 거야. 왜? 저 새끼들이 우리 뭐 감기 독감 걸리게 한 적은 없으니까 신경을 안 썼어. 근데 녹색이 싹 전멸하고 나니까 어느 날 보라색 놈들이 슬슬슬 번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왜? 이 녹색을 잡는 항생제는 보라색 애들한테는 효과가 없었던 거야. 우연히. 야, 이런 건 우연이야. 그러니까 항생제를 몇 번 맞으면 맞을수록 녹색은 사라지지만 보라색 애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어느 날 봤더니 보라색 애들이 활개를 치는 거야. 야, 그래서 A형 독감 잡았다 했더니 어느 날 B형 독감이 생긴 거야. 그럼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 의사들은 이 새끼들은 또 뭐야? 쟤들 연구해서 항생제 또 만들어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항생제 내성이 뭐냐면 버티는 거야. 항생제 내성이 있다. 이게 뭔 소리냐? 항생제 잘 버텨서 강하다. 나 항생제 맞고 안 죽었어. 그걸 내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역시도 말라리아가 이제 약간 저 뭐냐, 나는 말라리아 안 걸려봐서 모르겠다. 말라리아 걸리면 거의 죽지. 요새는 별로 안 죽겠지만. 그래서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것은 난모양 유전자. 남모양 유전자는 저기 남모양 적혈구, 원래 적혈구가 원반 모양으로 돼서 동그랗게 생겨야 돼. 그리고 걔네가 산소를 워낙에 운반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산소 운반이 원활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 운동도 심하게 못하고 금방 지치고 뭐 그렇겠지. 정상인이 아니야. 일단 돌연변이야. 낫 모양 적혈구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마침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 걸려서 많이 죽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근데 신기하게도 낫 모양 적혈구가 정상인은 아닌데 유일하게 딱 하나 죽은 점이 말라리아한테만 강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말라리아가 심한 동네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거야. 자,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100명에 1명이야. 100명에 1명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1%도 안 되는 거야. 비율을 하자면. 근데 아프리카를 가면 상대적으로 한 10% 정도는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지. 왜? 상대적으로 멀쩡한 적혈구를 가졌던 사람들이 말라리아 많이 죽었어. 근데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별로 좋은 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안 죽어.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제일 위험한 거였는데. 뭐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 오른쪽에 Q 한번 바로 풀어봐. 승우야, 니네는 기말고사는 언제요? 12월 중 한 10일, 15일 요 사이 요맘때쯤이야? 17일 아, 그때쯤이야? 다 푸는 사람은 바로 채점하시면 됩니다. 까만색 볼펜.
다 했어? 응. 다 한 사람 빨리 채점해. 응. 채점했어? 답지 안 돼요. 답지 안 갖고 왔어? 선생님 불러줄게. 1번은 변이, 그 다음 2번은 유전자 혹은 유전 정보의 차이, 유전자의 차이 혹은 유전 정보의 차이.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형질. 그 다음에 3번은 기억, 니언, 리얼. 그 다음에 4번은 자연선택. 5번은 나, 라, 가, 나라다가. 그 다음에 6번은 O, X, O.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고 조금 더 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똑같은 얘기 또 나와. 이제 진화와 자연선택을 이런 경로로 인해서 다윈이 뭔가 자기 딴에는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야.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바로 아까 비슷한 내용을 안 읽어봐도 되고 내가 바로 설명을 할게. 예를 들면 길이는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어떻게 생겼냐? 롱다리에다가 모가지가 겁나게 길고 뭐 그런 길이만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지금 그렇게 생겼지 않니? 근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1000년 전에는 혹은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기린이 이 지구상에 초창기에 등장했을 시점에는 기린들이 다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분명히 댕댕이만한 다리 짧은 기린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빨간 기린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곰같이 생긴 기린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기린의 종류가 변이가 되게 다양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초원에서 기린은 주로 초원에 살잖아. 뭐 숲에 사는 게 아니잖아. 초원에 풀을 뜯어먹고 살아. 그러면은 키 작은 애나 키 큰 애나 모가지 기른 애나 사실 별로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동네를 갔더니 초원이 조금 황폐해졌어. 그래서 바닥에 있는 풀들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기린이 나뭇잎을 따먹는다거나 나무 열매를 먹는다거나 이제 하늘로, 즉 하늘이라기보다는 나무로 눈을 돌려야 돼. 근데 강아지만한 기린은 쇼다리잖아. 그럼 얘들이 나무를 타고 오를 수도 없고 얘들은 땅바닥에 있는 풀만 뜯어먹다가 한마디로 키 작은 쇼다리 기린은 먹을 게 없는 거야. 어느 시점에 봤더니. 응? 쇼다리 기린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자연선택이 된 기린이 어떤 애들이냐? 키 크고 모가지 기른 애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키가 작고 모가지가 짧았던 기린이 키가 크고 모가지가 길게 바뀌었다가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키가 크고 모가지가 긴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던 거야. 변신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럼 어떠냐? 종류가 되게 다양했을 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번 챕터에서는.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변이 중에
현재의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살아남은 애가 지금의 기린인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아, 다리가 짧았을지도 모르는데 기린이 시간 지나면서 다리가 길어졌다가 아니라고. 지금의 다리 긴 기린은 원래 그랬던 애들이야. 그러면 다리 짧았던 기린도 아까 얘기했지만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얘네들은 어느 시점에 멸종했어. 그래서 지금의 다리 길, 모가지 긴 기린만 살아남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내가 기본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오른쪽에 핀치 얘기도 똑같아. 핀치도 뭐냐? 환경에 따라서 새가 이 동네는 이런 애만 살고 저 동네는 저런 애가 사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26, 27 읽고 밑에 큐 몇 문제 안 되니까 거기까지 풀고, 윤재야 거기까지 풀고 채점하는 걸로 1교시는 여기서 끝낼게. 그럼 나는 1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 테니까 지금 페이지 26, 27페이지 읽고 27페이지 큐까지 풀고 채점하고 끝내고 2교시에 봅시다. 그러면 난 1교시는 여기서 끝낼게.